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로스쿨, CPA, 행시, 외시, 변리사, 뭐 이런 이제 시험류, 고시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무스펙, 무경험자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역은 사실 되게 개인화된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학년 때 뭐 동아리, 학회, 알바를 뭘 했는지, 그리고 그것조차 없으면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성향은 어떤지, 지금 멘탈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전략을 짭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건 사실 개인 상담을 통해서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이게 리퀘스트가 좀 들어와서 좀 그보다 약간 위에 있는, 약간 붕 떠 있는 좀 일반론적인 얘기 오늘 조금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일단 CPA 예시로 좀 들을 건데요. 이게 최근에 로씨 행이라고 해서 로스쿨 CPA 행시가 그 코로나 끝물, 그러니까 이제 대면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비대면만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서의 삶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서열화가 세게 지면서 전문직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로시행 열풍이 확 붑니다. 요즘은 약간 꺾였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 열풍이 확 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3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그때 로시행에 진입했던 친구들이 최근에 CPA든 뭐든 잘 안 되면서 엑시트에서 취준생으로 나오는 시기가 딱 요 지금 시기예요. 예,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도 CPA 탈락자, 뭐 변시 탈락자, 그다음에 리트 잘 못 봐가지고 로스쿨 탈락자, 뭐 엄청나게 지금 저희를 찾아옵니다. 상담을 많이 들어오는데, 뭐 이 친구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멘탈 관리부터 해야 돼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고시나 이런 시험으로 이렇게 지금 덜컥 취준생이 된 친구들 엑시트 한 다음에, 왜냐면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고시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의 특징은 주변에서 시험을 합격하는 친구들을 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물론 이건 사기업도 마찬가지긴 한 이 친구들은 더 심하거든요. 전문직에서 내가 안 됐다는 루저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빠져요. 패배주의에 빠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머릿속에 서열화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그다음에 로, 시, 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사기업에서도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뭐가 없는데 눈높이는 여전히 높아져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멘탈이 더 깨지는 거지. 그래서 빨리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뭐 저도 제 친구들 중에도 뭐 저기 전문 그 뭐야 3일의 파트너도 있고 막 이런데, 뭐 걔네들 인생이랑 쟤네 인생이랑 뭐 걔네들 인생은 내 위에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직업이 그거면 된 거지. 그쵸? 자기가 행복하면 된 거지, 직업이라는 건. 직업을 그렇게 서열화하고 전문직이 최고야라는 마인드는 물론 좋은 직업이긴 해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깨셔야 돼요. 물론 전문직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는 느낌 계속 들겠으나 빨리 그런 것들을 깨야 이 패배감이 빨리 극복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멘탈 관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왜냐면 무스펙이랑 무경험자가 많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눈높이를 빨리 낮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막 그냥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충격을 받아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 시장이 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로스쿨이나 CPA 준비했던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도 지금 서류 통과율이 10%, 20%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걸 했기 때문에 서류 통과율이 낮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죠? 멘탈 관리부터 하자. 그리고 패배감이랑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럼 서열에 대한 마인드부터 깨자. 전문직이 최고라는 마인드도 빨리 버리자. 뭐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요. 스텝 1은 전문직, 진짜 이제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영역에 하위 호환을 진행할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나이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 3년은 기본으로 잡아먹고 갔기 때문에 수험 생활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PA를 했던 친구들은 돈과 숫자, 재무랑 회계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영역에 이제 하위 호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회계 지식 활용 가능 영역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어디야? 금융권이나 사기업 재무회계나 금융공기업이나 공기업을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을 좀 체크하고요. 지금 CPA를 했었다면 뭐 CPA 1차가 스펙이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스펙이라기보단 그냥 재무회계 지식이 조금은 있네. 그리고 혹은 기타 자격증을 빠르게 딸 수 있는 거, 뭐 재경관리사나 투혼사 같은 건 좀 쉽게 따거든요. CPA 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요런 영역을 내가 진행할지 말지 체크를 하시고요. 로스쿨 친구들은, 로스쿨을 했던 친구들은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리트를 받고 했기 때문에 논리나 법적 마인드, 법률 마인드, 뭐 규정, 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인사나 구매나 아니면 계약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컴플라이언스라든지 특허 뭐 이런 쪽이고요. 행시나 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재경직렬 같은 경우에 경제학이 필수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경영학 보는 데도 있고요. 외시 같은 경우도 외시는 이제 외국어랑 뭐 법쪽 좀 있죠. 국제법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 직무를 내가 희망하는가를 한번 자문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변리사는 특허 쪽이다 보니까 이쪽이 제일 제가 지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쪽은 하이원 시켜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면 되는데 변리사는 이공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특허랑 법 쪽이다 보니까 레귤러토리 어페어스라고 해서 전공이 이쪽이면은 요거랑 요걸 엮어서 RA 쪽을 해서 인허가랑 특허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뺄 수가 있는데 혹은 이제 생명했던 친구가 변리사라면 이제 GMP가 이제 품질 쪽이거든요. 그래서 QA, QC도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사실. 품질도 다 그 법에 대해서 법적인 그 품질을 맞춰줘야 돼서. 요런 건 좀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다 전공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자공학과인데 변리사를 했다? 그럼 다시 그냥 전자공학과 친구들이 많이 가는 진로. 뭐, 신호 시스템, 아니면은 뭐, 저기 어디야.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호환 진행할지 여부를 체크하고요. 가치관이랑 나이, 학점, 경험 수준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은근히 또 수험 생활하다가 학점 망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직업 가치관이 안정성과 워라밸을 중시한다면 플랜 A를 공회 영역으로 잡으시고요. 그래서 금융공기업, 공기업은행 공무원 그리고 가치관이 성과 인정 욕구도 강하고 전문성이 있다면 플랜 A를 금융권과 사기업 재무회계로 잡아야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나 이런 느낌은 가져가시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와 공백기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한국 나이로 남자가 30살이 넘거나 여자 28살 이상이면 나이를 안 보는 영역인 공기업 요쪽 영역 있죠. 요쪽 영역을 플랜 A로 삼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사기업은 조금 어려워져요, 점점.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보니까 플랜 A, 플랜 B 이렇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졸업 후 공백기가 1년 이상일 경우도 플랜 A를 공회 영역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랜 B 사기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중심점을 이동하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타겟이 잡혔죠. 그리고 타겟이 잡혔으면 내가 만약에 나이가 좀 어리고 뭐 남학생인데 26세 엑시트하고 CPA 좀 공부를 했다면 이제 투두리스트를 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무회계랑 금융권을 쓸 거다 하면 투두리스트를 해서 단시간 안에 1년 안에 압축해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인턴십이 제일 핵심이에요. 공기업은 공기업 준비법이 있어요. 가산점 자격증부터 NCS랑 전공필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두 개는 제 강의가 있어요. 최성욱하고 투두리스트 혹은 역량이론, 최성욱하고 공기업 준비법 이렇게 찾으시면 유튜브에 요거에 대한 강의가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진행시키십시오. 나이가 좀 어릴 때. 그래서 보통 요걸 했던 친구들은 무스펙의 경험 부족이다 보니까 단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격증, 인턴 동시 진행하면서 자소서 인적성 다 끄집어내고 어떤 경험이든 뽑아내야 돼요. 수업, 팀플, 군대, 저학년 때 했던 동아리 학교 알바 어떻게든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자소서 써서 인턴을 뚫고 자격증 한두 개 딴 다음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나이 안 보니까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가산점 자격증 체크하고 체험형 인턴 요즘 거의 필수화되고 있으니까 공기업도 준비하시고 필기인 전공시험과 NCS 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쪽 쪽 친구들은 나이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혹은 공백기가 길면 그걸 안 보는 영역을 플랜 A로 좀 삼을 필요는 있다. 가치관과 상관없이.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이가 많지 않고 공백기가 없다면 학기 중에 엑시트를 했다면 사기업도 가능하다. 실제로 잘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요거 했던 친구들이 혹시라도 면접까지 가면 불안해하는 게 왜냐면 자소서에서는 굳이 이 얘기를 안 써도 되는데 공백기가 보이거나 학기 중에 휴학을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수험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백기 관련해서 면접 질문이 나와요. 휴학을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사기업 금융권이나 사기업 뭐 재무회계 CPA를 예를 들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휴학을 뭐 1년이 당했다면 다른 걸로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사실 뭐 2학년 때 로스쿨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로스쿨 준비를 했었습니다. 잘 안 됐었고요. 돌아보면 2년이 아닌 직업이었고 지금은 미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웠던 저의 논리성과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지원하는 이 직무에서 어떤 걸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스벗으로 가야 돼요. 아셨죠? 솔직하되 제일 중요한 거 미련이 없다.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다가도 이 걱정을 하시는 게 그 채용자 입장에서 이런 고시급의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다시 고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 미련이 없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고요. 엑시트 한 다음에 만약에 이 공백이 있지만 엑시트하고 공기업 인턴, 사기업 인턴, 알바 자격증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면 이렇게도 되는 거죠. 네, 제가 2학년 때 CPA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엑시트를 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미련은 없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혀 미련은 없고요. 오히려 그때 배운 재무회계 지식과 그 이후에 했던 저희 어디 회계법인에서의 조회서 인턴을 하면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직접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 재무 직무가 정말 잘 맞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CPA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정증법 점점 좋아지는 거,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변화하는 거 이런 걸로 스토리를 보여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디펜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